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나스닥이 4일 연속 랠리입니다. 작년 연말만 해도 전혀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그림인데, 야, 이거 괜찮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4일 연속 나스닥이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게 진짜 자주 있었는데요. 4일 연속 반등한 것이 언제 이후 처음인가 봤더니 작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주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물론 이제 큰 고비가 오늘 밤에 있고 내일 밤에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요. 오늘 밤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는 소위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일단 아직까지 분위기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증가율 자체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시각에 일단 많은 투자가들이 일단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1.7% 가까이 올라갔고요. S&P 500과 다우가 1% 위아래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스닥 종목 중에서요, 200일 이동평균선, 즉 장기 이평선이죠. 그 위에 있는 주식이 아직까지 10개 중에 4개는 넘지 않으나 거의 10개 중에 4개는 200일선을 회복했는데요. 이런 것조차가 2021년 11월, 2021년 11월 말이 나스닥이 마지막으로 사상 최고가를 갔던 시기인데요. 그때 이후 처음으로 거의 10개 중에 4개가 그래도 이평선 위에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00일선은요. 작년에 계속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200일선은 확실하게 돌파를 못했었습니다. 물론 작년 11월, 10월에 한 두 차례 정도 돌파를 했었지만 다시 되밀렸거든요. 그것이 지금 딱 이번에 다시 한번 200일선에 바짝 나가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을 보면 S&P 500이 지금 200일선이 3,580포인트 좀 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30포인트, 20포인트 정도 모자라는데 오늘 밤이다 한국 시간, 오늘 밤 내일에 따라서는 이게 돌파할지 안 할지도 관심거리가 됩니다. 근데 섹터별로 보면은요, 막판에 필소비재까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양계 섹터가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 임의 소비재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의 소비재는 대표적인 것은 이제 테슬라가 여기 있겠고 아마존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다른 여타 가지 무슨 화장품이나 신발이나 스포츠 이런들이 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섯 따로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지금 오늘 다시 좀 2% 가까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내렸습니다. 이거 역시 오늘 밤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반영됐고요. 6달러 보합에 끝났습니다. 반면에 금은 오늘도 좀 수가 상승하다가 약간 보합 정도에 마감됐고요. 유가가 3일째 올라가고 우리는 6월 이후 최고까지 직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 모두 중국에서의 어떤 경기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CPI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CPI를 앞두고 이제 베팅을 한다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CPI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이 또 춤을 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은 CPI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 의견보다는 월가 의견이 더 중요할 텐데요. 2012년에 CPI 추이 한번 큰 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여하튼 작년에 상반기는 8% 수준이 왕왕 있었고요. 9% 단자리 있었는데요. 작년 11월, 12월에 계속 조금씩 증가율이 둔화됐죠. 이번에 월가의 컨센서스는 헤드라인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6.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7.1이었으니까 많이 떨어질 거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는 5.7%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얼마주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인데 그에 대한 해설은 JP모건의 시나리오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JP모건 경우에는 6.4에서 6.6% 정도의 발표될 확률이 66%고요. 만약 이 안에 들어가면 지수는 1.5에서 2%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6.4 이하로 나오면 확률은 한 20%인데 3.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6% 이상 나오면 즉 지난달에 7% 조금 아래쪽 정도 나오는데 6.7, 6.6 이 정도 나오면 오히려 2에서 3%. 그러니까 세전 오늘 어제 올라간 거는 마이너스 날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골드만삭스는 지금 월가 정론보다 조금 더 나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원은 5.6%, 헤드라인 6.6% 언저리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핵심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거비 상승세 둔화를 얘기해요. 쉘터 비용인데 영어로 하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진로 같은 데서 하는 좀 더 현실적인 것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공식적인 주거비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좀 상승세가 있습니다. 다만 주거비도 중요하지만 지난주 말에 우리 고용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크게 올랐고 이번 주에 어떤 상승세를 가져온 기폭제는 고용 보고서였거든요. 고용 보고서 중에서도 서비스 요금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렇게 강조드렸던 소위 접객 업종의 상승률 둔화, 임금 상승률 둔화, 그리고 헬스케어 쪽의 상승률 둔화가 뚜렷했는데 그것에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기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서비스 요금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이번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익숙하지 않은 거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만들어진 용어였다고 보고 있는데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요금이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주 말에 발표된 어떤 적기 업종 사람들의 임금 상승의 둔화가 실제 서비스 물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참고로 그것만 보면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와 물가 지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은요. 10월은 5.5%, 11월 4.7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내려올지 안 올지 만약 올라가면 다른 거랑 상관없이 시장이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PI만 보기에도 좀 벅찬데 그 안에서 코어 CPI 또 그리고 슈퍼 코어 인플레이션 CPI까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봐야 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최근에 기관에서 발표됐던 물가 지표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지표들 한번 리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을 미국에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물가 지수가 가장 내일 오늘 밤 한국 시간 발표된 것이 가장 공식적인 거 되겠고요. 그 외에 매일매일의 흐름을 추적하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약간 어떤 공신력이 있다고 할까요?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트도 좀 매일매일 발표하는데요. 이들에 따르면요. 12월 달에 기준으로 보면 헤드라인 CPI, 이게 내일 미국에서 발표된 그 수치랑 자기네가 추정하는 건데요. 헤드라인 CPI가 6.6%, 그런 CPI가 5.8%로 지금 컨센서스보다 약간 높게 형성되어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만여 개의 품목을 매일매일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집계하는 프로플레이션을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거는 딱 어제 현재입니다. 미국 시간 어제 현재로 보면 물가가 계속 내려오면서 상승률 둔화되면서 지금 5.73% 수준에 와 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 분명한데 어느 정도 내려갈지 과연 6.5, 6.0 이하가 나올지 그 이상이 나올지가 오늘 밤에 가장 큰 관전 포인트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락 추세는 확실해 보이는데 과연 어디까지 더 내려갈 수 있을까 관전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이러한 와중에 최근에 그 월가에서는 미국 주식을 계속 줄여라라는 발언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미국보다 유럽, 또 오늘 살펴볼 내용은 미국보다 이머징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 한번 얘기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논리는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강의하고 그럴 때 보면 한국 분들은 한국 주식에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해보라는 그런 게 기본인데요. 미국 사람들도 요즘 젊은 층일수록 소위 MZ 세대일수록 미국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분산 투자 차원에서라도 늘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투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 입장에서 인터내셔널, 즉 미국 외에 다른 주식을 사라는 주장은 늘 있는데 최근에 조금 더 커진 건 사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 주식과 중국 주식 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건 안 선호하는 거는 제프리 건드라우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본드킹이라고 얘기하는 분인데요. 시장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죠. 미국 장기 국채가 이제 다시 올라갈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국채는 보통 20년에 30년인데 이번에 특히 30년 이상 장기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은 참고로 작년부터 회사채를 적극 사들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 달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이분이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 비미국, 인터내셔널, 특히 이머징 마켓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모건스탠리 마이클스는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경고성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분의 시각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1월달 내지 상반기에 3,600에서 700까지 떨어졌다가 연말에 4,000 이상 가는 그런 그림은 약간 자기가 봤을 때 나이브하다는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이익의 전망 자체가 워낙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190달러, 185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올해는 아직도 올해 연주당 220, 30달러 얘기하니까 터무니없다는 얘기하면서 지금은 최악의 경우에는 3,000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향후에 수주간에 걸쳐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천지 차이로 이제 성과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를 줄이고 재고 관리도 잘하고 그리고 인건비 투자를 잘하는 그러면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얘기하면서 퀄리티 기업과 현금 흐름 우수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추가드리면 캐시카우 순현금을 주목하는 ETF 카우즈 COWZ라는 게 있겠고요. 퀄리티 쪽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퀄리티 영어의 QUAL이라는 ETF가 바로 이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 ETF다라고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줄여라라는 얘기는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투자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라는 거 정리해 주셨고요. 이외에 또 ETF 주목할 만한 COWG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특징주 미국 시장에서 몇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VMH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영향일까요? 네, 물론 이거 미국 주식이 아닌데요. 워낙 그래도 전 세계에서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고 유럽에서 시가총 1위입니다. 바로 이 오너가 지금 테슬라보다 일론 머스크를 넘고 더 돈이 많은 사람 된 거 아실 것 같은데요. 미국 이내 유럽 관광이 작년 하반기에서 크게 늘어났고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역시 시장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사상체 효과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은 12%나 급등했는데요. 2억 5천만 달러의 자사주 매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테슬라는 한두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여튼 주가는 뭐 많이 떨어진 것이 재료가 되겠지만요. 텍사스의 기가 팩토리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워낙 자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자료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가 팩토리가 다음이 기가 팩토리는 인도네시아 간다는 얘기하고 물론 뭐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예비적으로 지금 어떤 딜을 하고 있는데 예비 어떤 건설의 예비 협의는 타결돼가고 있다는 얘기를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것도 흥미로운 무대에서 소개해드리겠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대표적으로 이제 다빈치라고 해서 로봇 수술 기계인데요. 4월 달에 4분기에 설치됐으가 2020년 대비 4% 줄었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주가도 제법 많이 떨어진 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여행 관련 주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요. 오펜하이머에서 익스피디아를 투자기를 올렸고요. 부킹홀드스는 관련된 토픽을 제시하면서 익스피디아가 5% 정도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역시 이제 중국인 관련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페이퍼 스트릿 있죠. 브랜드로 보면 코치 같은 것들 갖고 있는 건데요. 0.9% 올라가면서 52주 최고가를 달아치고 있고요. 얼타 뷰티는 완전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말씀드리면 요즘 운동화, 신발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요. 나이키가 지난 12월 20일 실적 발표 이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6% 올라갔고요. 데커스 아웃도어는 저희가 한 두 번 설명드렸는데요. 이건 어그라는 브랜드를 아실 텐데 어그보다는 요즘 호카라는 신발 라인이 운동화 라인이 잘 나가고 있는데 역시 아주 잘 나가고 있고요. 크록스가 엊그저께 실적 발표한 이후에 6%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분전을 해주고 있고요. 이외에 나이키, 크록스 그리고 LVMH 같은 소비주들의 반등이 굉장히 인상적인 하루의 간밤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저희 MTN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